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를 가르치는 배준호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25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뭐가 출제됐나 내용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하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관점이냐, 공간적 관점이냐, 사회적 관점이냐, 또 윤리적 관점이냐, 아니면 요걸 종합해서 보는 통합적 관점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 보면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토대로 살펴보는 거죠. 이미 끝났죠.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면 뭐예요? 그 상황, 그 시대를 따져보는 것이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져서 시간적 배경을 따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역시 뭡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따져보겠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답 골라보시면 당연히 뭐겠어요? 정답은 3번 시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관점은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생태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 자연을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걸 생태적 관점이라고 하고, 윤리적 관점이란 거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게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의 기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교차가 매우 크네요.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요. 강수량은 매우 적고요. 햇볕과 모래바람이 강하다고 합니다. 주로 초원과 사막이 분포한다. 그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뭐예요? 딱 봐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무슨 기후다라는 거야? 건조 기후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보면, 자, 지붕은 평평하고요. 창은 이렇게 작고 두꺼운 벽, 좁은 골목, 흙 벽돌집, 그리고 우리의 건조 기후 하면 이슬람 사람들 생각나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온몸을 감싸는 옷.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그냥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더운 열대 기후 아니고, 사계절이 있는 온대 기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추운 냉대 기후 아니고, 요건 무슨 기후다? 그래서 건조 기후가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자연관입니다. 여러분, 자연관. 이 자연관 크게 보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와 대비돼서 이 자연 전체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보면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태양열 주택을 만들어 자연과 어울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럼 개인주의, 개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개인주의와 별 관련 없고, 생태 중심주의. 그래서 방금 뭐예요? 이 자연을 중심적으로 자연과의 조화, 균형 이런 거 강조하는 생태 중심주의.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인간 중심주의 역시 아닐 테고요. 자원민족주의라는 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은 그 민족,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원민족주의입니다. 특히 이제 석유를 둘러싸고 이제 나타나는 그 사상이 자원민족주의인데, 역시 뭐 이런 자연관, 생태중심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나와 있는데, 다양한 환경 정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되고요. 기억에 들어갈 거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고. 자, 그럼 기업이 해야 될 일이에요. 1번, 친환경 기술 개발. 친환경 기술. 자, 이런 기술 개발하는 거 기업이 하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고. 자, 2번, 오염 정화 시설 운영. 오염 정화 시설. 오염을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오염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는 오염 정화 시설 이용. 이것도 괜찮지요? 3번, 환경 관련 법률 준수. 자, 기업이 해야 될 거. 당연히 환경 관련 법률 준수해야 합니다. 자, 문제 우리가 고르는 건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석에너지. 화석에너지면 뭐야?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석유, 석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하면 오히려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로 옳은 것 골라라.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녹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자, 녹지는 뭐예요? 숲이나 잔디 같은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면적들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하게 되면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땅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녹지 면적 감소하였죠. 이게 맞는 얘기고. 자, 니은 공동체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공동체적 가치관은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관이고, 이 산업화 도시화되면 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디귿 직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었다.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여러분 옆집 사람이 뭐 하는지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직업이 왜냐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되어서 다른 사람 직업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다 농사 지으니까 이제 직업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자, 리을 거주 공간이 촌락 중심으로, 여러분 촌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촌,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업화 도시화 됐으니까 당연히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 골라주시면 기억과 디귿 해가지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 주체는, 자, 경제 주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경제 3주체라고 해가지고 가계, 우리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계랑 기업이랑 이제 정부, 이렇게 이제 세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셋 중에 어디인가? 자,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요. 이윤 극대화 목적으로 하는 거 어디죠? 바로 나왔어요. 기업입니다.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판매하는 공급자이자,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고 하면 보통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생산의 3요소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이런 주체, 바로 뭡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가 돼요? 정부 소비자,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된다? 1번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야외조사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이제 지역조사 단계 나와 있는데요.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실내조사, 이제 뭐 집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의 실내조사를 하고, 야외조사는 이제 뭐 현장에 가서 거기 사람들 만나보든가 뭐 사진 찍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게 야외조사고요. 거기서 얻은 정보를 이제 분석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외조사 단계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는 건,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는 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2번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한다. 요거는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설문조사 면담한다는 거니까 야외조사죠. 이제 요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 3번 지리정보를 목적에 따라 그래프와 통계표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정보들을 이제 뭐예요? 이런 그래프와 통계표로 정리해서 분석해보는 이 정보 분석 단계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럼 4번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지역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 발전 방안은 이런 보고서에 담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야외조사와 해당하는 것은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권과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의 얘기죠. 간섭받지 않을 권리. 2번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거는 참정권 되겠습니다. 참정권. 3번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4번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다운 것을 사회가 보장해달라. 사회권 되겠습니다. 자유권과 관련된 거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봅니다.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기억 보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성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자, 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디귿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에게 위험한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리을 임금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그런데 본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든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옳은 것 골라주시면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자원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 자원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적다 이겁니다.
자,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희소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양하다, 다양성 아니고 효율적이다. 이제 비용 대비 이제 쓸모가 많다, 효율적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것과 관련 없고 획일적이다, 이제 하나로 다 수렴된다는 의미인데 다 관련 없는 얘기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오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억. 가상공간, 인터넷 세계 이런 걸 통한 정보 교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늘어나게 되겠죠. 니은 온라인 상점을 통한 물건 구매 증가. 아, 여러분 뭐 무신사, 쿠팡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디귿. 원격 교육과 전자행정 서비스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되겠죠. 원격 교육. 여러분 이게 뭐 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이런 거 대표적인 원격 교육 아닙니까?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거 뽑을 수 있는 거 전자행정 서비스 다 확대되고 있고요. 리얼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통한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던 것을 다 몸소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 골라주시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경제체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70년대 석유파동, 오일 쇼크라고 하죠. 석유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요 당시에 이제 큰 정부론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거 봐라, 정부가 석유 파동 이런 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좀 줄이고 좀 정부를 다시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부 실패, 재정 악화 이런 거 생기니까 정부 역할을 다시 뭐하자? 줄이자. 이렇게 얘기해서 등장한 경제체제가 바로 이제 뭐죠? 새로운 자유주의다 해가지고 무슨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1번의 중상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초창기입니다.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왕들이 막 이제 상인들에게 돈 같은 거 막 지원해주면서 새로운 신대륙 같은 거 개척해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좀 적게 해라 라고 했던 시기가 중상주의 시대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는 이 중상주의 다음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해서 등장한 게 자유방임주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됐죠. 이 수정자본주의의 이런 문제점들을 비판해서 등장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 1번의 담합은 우리가 짬짬이라고도 하는데 소수 기업이 이 가격이나 생산량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합의하는 걸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담합은 어떤 식이냐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담합을 하고 그 가격에서 더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담합이고, 요거는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비교우위라고 얘기하죠. 비교우위.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우위가 있다.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의도치 않은 영향을 제3자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죠. 자, 그런 게 대표적인 외부 효과. 방금 제가 예를 드린 건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다음 중 금융자산의 일반적 특징,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빚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2번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품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예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원금 손실을 막아줍니다. 설령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보존을 해준다. 3번 적금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증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하는 주식, 이제 가자 뭐 이런 거 하는 그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4번 주식은 투자자가 배당 수익,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자,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잘 나가게 되면 그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윤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그걸 배당 수익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주식을 좀 싼 가격에 샀다가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비쌀 때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이걸 공공구조라고 하는데 국가가 부조,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자, 이건 어차피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고 고용보험은 이름부터 딱 보험이라고 티가 나죠. 역시 뭡니까? 사회보험이고요. 자,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이름에서 티가 나죠. 역시 사회보험이다. 자, 그럼 답은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한 지역이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호주라고 하죠. 호주와 뉴질랜드로 대표되는 요 문화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영국 유럽 문화가 전파됐고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다른 대륙과 좀 떨어져 있고 인구가 적은 편인 이곳은 바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중심의 정답은 4번 오세아니아 문화권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힌두교의 일반적인 특징. 자, 1번 유일신을 믿는다.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래서 신이 많아요. 시바신, 비슈누신 뭐 이런 신들 굉장히 많고요. 2번 메카를 성지로 한다. 메카 성지로 하는 건 이슬람이죠. 이슬람. 자, 인도의 특. 3번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고 그래서 소를 신성시해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4번 대표적 종교 경관으로는 십자가, 예배당, 요건 이제 뭐예요? 크리스트교와 관련이 있죠. 크리스트교. 그래서 이 힌두교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문화변동 양상은 이것의 사례로는 전통적 한옥 구조물에 서양의 건축 양식을 결합한 새로운 모습의 성당을 들 수 있다. 그래서 A랑 B가 만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A가 B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 예,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문화가 섞였다.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 이것의 사례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원주민들이 자신의 언어 대신에 식민 지배를 했던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 기존의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외국에서 온 것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 하죠? 문화 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답 골라주시면 문화 융합과 문화 동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 속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외국에 갔더니 손으로 음식을 먹더라. 참 비위생적이야. 이건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 을은 뭐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손으로 먹는 것이 옳은 전통이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갖춰져 있어. 그 사회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해야 돼.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돼. 이건 뭐라고 하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자, 근데 누구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죠? 을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문화 상대주의 2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수 문화를 배척한다. 소수 문화를 배척하면 그 소수 문화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갈등이 커지겠죠. 이건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다문화 교육 강화, 이건 괜찮고 법과 제도적 지원 확대, 이거 괜찮고요. 4번 다양한 문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1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자, 브랜드 개발을 통한
블라블라 전략입니다. 지역이 가진 특성을 상징물이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표시하여 우수성 인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이게 지역 브랜드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지역 브랜드화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횡성 한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이제 지역 브랜드의 대표적인 건 뭐 I love 뉴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다 전략들이냐면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알리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알리려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지역화라고 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강화해서 잘 알리려고 하는 것.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고요.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집단. 자,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뭐의 3요소? 국가의 3요소입니다. 국가의 3요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 주체이고,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집단.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다 아시죠? 국제연합은 UN을 말하는 것이고, 다국적 기업은 뭐 우리의 삼성, 아니면 뭐 미국의 테슬라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다국적 기업이고, 비정부 기구는 이 국제연합처럼 이 정부끼리 만든 게 아니라, 국가끼리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을 주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비정부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환경운동하는 그린피스 뭐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건 1번 되겠고요. 자, 23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 및 민족 간 갈등으로 이제 지금도 분쟁 중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어디를 찾아주시면 된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디 있는 나라인가? 여기 있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서남아시아 지방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참고로 여기 A는 이제 북아일랜드이고, 여기 D는 이제 수단, 남수단 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분쟁이고, 여기 C 같은 경우는 인도의 카슈미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골라보면, 그래서 정답은 어디가 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국은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식량 및 자원의 부족, 빈곤의 확산. 자, 이런 건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구가 지금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상으로 많아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럼 뭐죠? 인구 과잉이겠죠. 고령화는 뭐예요? 지나치게 노년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애들을 안 낳고 있다. 초고령 사회, 고령화가 막 진행이 돼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어간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 있는 거 뭐죠?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정답은 3번 인구 과잉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입니다. 여러분, 냉동 액화 기술 나왔으면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얼려가지고 액체로 만든다 이거죠. 왜? 평소에는 가스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수송선의 개발로 소비량이 옮기기가 편해져서 소비량이 증가했다. 가정용, 산업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고요. 대기오염의 배출량이 적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정답은 4번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함유형 냉동 액화 기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5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